교사 경매 중에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학원이 조그만 건 교습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원 설립 등록법에 적용을 받고, 조금 규모가 큰 것들은 당연히 학원 설립 등록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건물이 딱 나는데 학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입니다. 저 학원이 있네? 가보니까 잘 돼요. 학원이 잘 되는데 경매 나온 거는 왜 그러냐면 임차 학원인데 임대인이 망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야, 저거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저거를 받아서 쟤들을 내보내려면 쟤들이 재계약하면 월세도 잘 나오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있는 거죠. 뺏는 거예요. 저거를 쟤 내보내고 내가 저기다 저학원 하면 대박이에요. 대부분 학원 경매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 학원가 사람들이 서로 경매를 받아요. 쟤 내보내고 내가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정확한 조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제가 어렴풋이 봤던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어연학원, 채무자도 어연학원. 그래서 여기 보면 16억짜리 학원이 11억까지 떨어졌고 8억까지 떨어졌는데 10억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있는 위에 여기 6층 601호에 5개호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자, 층수를 한번 세볼게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죠. 그럼 이제 슈퍼스 주니어 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학원 같아요. 그러면 웨스트프라자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 클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웨드 흥덕학원 6층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쳤던 게 이게 7층이고, 여기 보면 요 S에듀 흥덕학원 영수정문, 여기가 지금 학원이에요. 잘 되는 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여기 이 학원에 대해서 경매를 받으면 얘들이 꼼짝 마라 우리가 그대로 다 해서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일단 로드뷰로 잠깐 볼게요. 로드뷰로 보면 지금 여러분 아까 여기 프렌치 스포츠 밑으로서 여기 지금 보면 9층이 조금 비어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학원이 이렇게 있다면 영업의 영속성을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은 뭐냐면 학원이 성업 중인 게 있고 학원의 영업이 고사 중인 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시험 본다 고사가 아니라 말라 죽겠다는 거 고사예요. 저희 학원도 얼마 전에 작년 같은데 고사 위기가 한번 넘긴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걸린 지금이 더 나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작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잠깐 있었어요. 근데 학원이 고사 위기가 있고 이럴 때는 경매로 여러분이 낙찰이 됐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희 수업의 내용으로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상권이 뭔가 이런 거 보는 거지 이 수업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망할 뻔한 학원 빈자리다, 받았다, 그 사람이 뭐를 하는지 그 사람 하는 거고, 학원이 아니라 다른 걸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설령 그 사람이 학원을 다시 하려도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면 얼마든지 그걸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학원이 성업 중일 때는 지금 이거부터는 우리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원이 성업 중이라면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내보내는 걸 뭐라고 해요? 명도를 하겠죠. 물론 이 성업 쪽이니까 내가 재계약을 했다, 재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무난해요. 잘 된 거죠. 근데 모든 가정은 다 해봐야죠. 내가 낙찰을 받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재계약을 할, 걔가
나가면 얘가 나가면 나는 여기 올 사람 많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낙찰을 딱 받고 가니까 그 사람이 이사비 좀 주세요 뭐 띵강구려요. 그래서 이사비 좀 줬어요. 그리고 여긴 들어올 사람 많게 해줬더니 그 대형화가 잘 되는 게 그 건물 8층에 계약해놓고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어요. 고맙다고 쏙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학원이 딱 들어와서 막 쟁쟁하게 버티니까 아무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안 해요. 못 이긴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재계약이 그렇게 돼서 무난히 가는데 만약에 재계약이 막 된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은 조심해야 되는데 낙찰받고 명도를 했어요. 명도를 할 때 그 다음 얘기입니다. 명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기존에 뭐가 살아있어요? 학원 등록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학원 등록이 살아있다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학원법에 따라서 내가 폐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관할관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폐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오, 걸릴 수 있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 걸리는구나. 까짓 거 뭐 폐업하는데 뭐 3개 저 뭐 확인해서 자기들 보는 게 1개월 좀 신속하게 봐서 학원 영어 만드는 거 보고 직권 폐업하겠다. 그럼 이렇게 할 때 직권 폐업이 됐어요. 그럼 폐업할 때 이렇게 해서 학원법에 따라 폐업할 때 직권 폐업됐구나. 오케이 콜. 이제 내가 새 놓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영속성으로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영속성.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막 뛰다가 탁 돌부에 걸려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걔 못 뛰어요. 그때부터. 영속성이 끊기니까. 똑같아요. 학원은 직권 폐업할 때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영속성이 단절되잖아요. 이때부터 막 여러 가지 변수의 위험 변수가 등장을 해요. 위험 변수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뭐 이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첫 번째는 건물 내 변화예요. 건물 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는 1번 뭐가 생기느냐. 학원에 대한 얘기가 500m 제곱일 거예요. 예. 등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 내에 500m 제곱 이상의 학원이 들었으면 500이 넘어가는 순간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여기서 500을 채우고 있었는데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어때요? 다른 부위에서 학원 등록 딱 해버리면 이때부터 이쪽도 내려가면 500이 넘어가요. 나는 내가 그동안 500의 안쪽에 있었는데 내가 이거 직권 폐업되는 순간 딴 사람이 500을 채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학원 하려면 교육연구소를 바뀌어야 되는데 타 학원이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교육연구시설로 변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이 될 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주차장이나 여타 조건이 어떻게 해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해서 볼 내용입니다. 여타 조건 등이 충족이 안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학원 못 들어오니까. 여기는 학원 아니면 딴 게 못한다. 재수없게 엮이는 거잖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또는
건물 내 PC방 등 타 업종이 선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저 건물은 PC방만 하면 기가 막히게 왔다인 학원인데 왔다인 건물인데 했는데 그 건물 중앙에 딱 어떻게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학원 설립법은 학원이 들어오면 학원 유해시설이 동종 건물 내 일정 거리 이격시켜서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 학원 때문에 여긴 PC방 못 들었는데 이 학원이 딱 해서 직권 폐업 됐죠. 폐업되자마자 그쪽에 건물 주인들은 알잖아요. 오씨 이 자리가 PC방인데 쟤 때문에 안 되는데 얼른 PC방 딱 뒀죠. 그럼 PC방 딱 들어온 다음에 학원이 들어오려니까 동종거리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학원 못 들어오잖아요. 영속성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교육사업 자리 같은 건 딱 들어오면 주변을 막아버리고 얘를 보호해줘요. 근데 얘가 영속성이 끊기면 주변에 못 들어온 것들이 확 들어버리면 나는 밀리는 거죠. 무슨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한 것은 또 하나 위험 변수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영업에 대한 부분이 학원 영업에 대한 변화예요. 건물 내 변화가 아니라 영업 변화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영수학원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한 달 동안 영업 못해 막았죠. 그럼 애들이 저 학원 망했는데 한 달을 연대 기다려요? 안 되면 내년에 시험 다시 보죠 이 생각하고? 안 되죠. 제가 했던 예전에 강의하던 학원인데 엄청 잘 돼요. 우리 출판사에 책도 많이 팔아줘요. 근데 출판사 사장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그 건물 경매 나왔대요. 자기가 받겠대요. 그래서 그 학원 하겠대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 우리 그렇게 책 많이 팔아준 학원인데 지금 들어가서 주인 망해서 쫓겨나는 세입자인데 얼마나 열받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난 그거 모르겠고 그냥 받을 거래요. 이 되는 대로 알려주래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받았을 때 지금이 5월달 6월달 한참 피크인데 이 사람들 명도에서 나가고 이거 재계약해야지. 재계약 안 하면 못한다. 명도에서 내보내고 학원이 하려면 명도에서 내보낼 때 저 사람들이 내쫓았을 때 이 사람이 근처에다 다른 학원을 분명히 할 텐데 다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가고 여기 넘겨받으면 영속성이 끝났는데 그에 영업 못한다. 그럼 내년에 신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기득권 자리 잡은 사람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그렇게 하지 마시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보면 다른 것과 달라요. 헬스클럽 받았다 내쫓고 다시 한다 재오픈하면 돼요. 그죠? 학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영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우리 같은 학원 우리 본원 같은 경우는 뭐 영속성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간에 나갔다 다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중개사 시험이라든지 특정한 그런 입시 수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딱 하다가 엎어져서 쓴다. 영속성이 끊기면 그해 시험 끝날 때 못하고 내년에 몇 개월 빌렸다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2, 3주 쉬었다가 직권 폐업 됐으니까 다시 하자. 시험이 3개월 남았는데 그때 오픈하는데 누가 오겠어. 이미 다른 학원 다 다니고 있는데.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영속성이 끊기면 어때요? 학원 같은 거 경매받은 것은 답이 나올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상권 분석은 아니에요. 제 강의가 여기가 상권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건 제가 그렇게 썩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제가 강의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법에 근거한 얘기고 이런 내용을 볼 때 받을 때 이런 비자유업에 대한 학원 같은 거는 단순한 영업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 한 것 뜯어봤습니다. 자, 10분 좀 쉬었다 할까요? 예.